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신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워낙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보셨던 책인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거를 현실에 대입하거나 적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4부로 나눠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더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까지 총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1부에 대한 사람을 대하는 기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 단락단락 굉장히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씩 더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1원칙의 비판은 위험하다.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이나 비판, 불명하지 말라. 비비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비판은 위험하다.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에 쓸모없다. 비판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의 소중한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부터 먼저 그렇게 하라. 당신이 변화시키고 통제하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다. 괜찮다. 나도 찬성하는 바다. 하지만 왜 당신부터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게다가 위험 부담도 훨씬 줄어든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문간도 치우지 않고서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을 불평하지 마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괴롭히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분노를 일으키려면 정당하건 혹은 정당하지 않건 신랄한 비판만 하면 된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감정의 동물, 편견 덩어리의 동물, 자존심과 허영심에 자극받는 동물을 대하는 것이다. 자제력과 인격이 필요하다. 바보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자제력과 인격이 필요하다. 영국의 철학자 칼라일은 위대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위대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자. 사람들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러는 편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흥미롭다. 그러면 공감과 관용, 친절이 생겨난다.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영국의 시인 샘물 존스는 하나님도 사람의 생이 다하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원칙,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상대방이 하고 싶도록 만들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방법은 그 사람이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명심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당신은 누군가의 옆구리에 총을 겨누며 시계를 내놓게 할 수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직원들이 당장은 협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매를 들거나 위협을 주어 아이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막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만 낳을 뿐이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뿐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오스트리아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성욕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는 두 가지 동기에서 기인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존 듀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강한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칭찬은 진심이고 아첨은 진심이 아니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나온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고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아첨은 누구에게나 비난받는다.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나는 최근 멕시코시티 차풀테페 궁전에 있는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반빈상을 보았다. 반빈상 아래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철학이 담긴 잠언이 새겨져 있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들을 두려워하라. 삶의 새로운 방식. 아니. 나는 아첨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나는 삶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되새길 만한 아첨의 정의. 영국 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서재 벽에 6개의 격언을 걸어두었다. 그 중 하나는 값싼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게 가르쳐 주십시오 였다. 값싼 칭찬이 바로 아첨의 모든 것이다. 나는 되새길 가치가 있는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다. 아첨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자기 본심을 속일 수 없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자기 본심은 속일 수 없다라고 했다. 모든 일이 아첨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인기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전문가가 될 것이다. 나에 대한 생각을 잠깐 멈추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 보통 우리 자신에 관한 생각으로 95%가량의 시간을 쓴다. 지금 당장 잠깐 동안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타인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알아챌 수 있는 거짓된 값싼 아첨 따위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타인의 장점을 찾자. 에머슨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다라고 했다. 이것이 에머슨에게 진리였다면 우리에게도 100배, 1000배쯤 진리이지 않겠는가? 우리의 재주나 욕심은 멈추고 타인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 아첨은 잊어버리자. 타인에게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당신의 말을 간직하게 하는 법. 진심 어린 동의를 하고 후한 칭찬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되새길 것이다. 당신은 잊어버려도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말을 되뇌일 것이다. 자,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도록 만들어라.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영원히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 점을 명심하라. 예를 들어 당신의 자식이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에게 설교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 대신 담배를 피우면 야구팀에 들어가기 힘들다거나 100m 달리기에서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룰 때도 좋은 방법이다. 그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자.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의미 없이 조잘거리며 부주의하게 상황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 인간관계에 관한 최고의 충고가 있다. 포드 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아주 훌륭한 말이므로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이 말은 아주 간단 명료해서 누구나 흘낏 보더라도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을 무시하고 산다. 그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자. 한 친구가 쉬는 시간에 함께 농구를 하고 싶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랑 같이 나가서 농구를 하고 싶어. 난 농구를 좋아하는데 요 며칠 체육관에 가보니 사람들이 없어서 시합을 할 수가 없었어. 전날 밤에는 두세 명이 공 던지기를 했는데 내 눈에 멍이 들었지 뭐야. 내일 밤 모두 나와주면 좋겠어. 농구를 하고 싶어. 이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했는가? 누구도 나가지 않는 체육관에 당신이라고 나가고 싶겠는가? 당신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으며 눈에 멍이 들고 싶지도 않다. 이 사람은 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었을까? 물론이다. 농구를 하면 좀 더 활력이 생긴다거나 식욕이 왕성해진다거나 머리가 맑아지고 농구가 재밌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느낌. 내 강의를 수강 중인 전화기술자 더치만 씨는 3살 된 딸에게 아침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 흔히 하는 방법으로 야단도 치고 애원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아침밥을 먹고 싶어 할까? 어린 딸은 엄마 흉내를 내며 다 큰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 아침 식사를 만들겠다. 그러던 때에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딸아이는 시리얼을 젓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제가 아침으로 시리얼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는 어르지도 않았는데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게 재밌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리얼을 만들면서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자기 표현을 사업에 적용하기.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윌리엄 원턴은 이렇게 말했다. 이 같은 심리를 사업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그들의 아이디어와 섞어서 요리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들은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가 간절히 원하게 하라. 명심하라. 반드시 명심하라. 우선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자,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짤막짤막한 구절이고 또 익히 들어오신 말씀도 있을 거라서 식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